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개발을 해도 발전하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을 알아가시면 아마도 모든 자기 개발의 뿌리, 근간, 본질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저보다도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플러스 알파로 노션으로 만든 다이어리도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고 사용법 또한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개척하는 데 욕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갑니다. 잠깐 딴소리 안 듣고 바로 플래너를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의 챕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자기 개발이란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자기 개발이란 무엇일까요? 독서와 명상, 운동, 공부를 하는 게 자기 개발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개발은 본인에게 맞는 옷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저는 한때 방법론에 빠져서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기만 하고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고 말이죠. 빨리 뭔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저 따라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자기 개발은 허상이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 남성들이라면 모두 가야 한다 군대 가게 됩니다. 또 시간은 흘러서 저녁 전 마지막 휴가가 되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요. 사회랑 오래 떨어져 있던 탓인지 뭔가 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고,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내 흔적들을 모두 살펴보자 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휴가 첫날 집에 도착한 뒤 유치원 때 일기장을 펼친 저는 그 길로 일주일 동안 모든 저의 흔적을 샅샅이 찾아 읽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기록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저만의 기준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이것도 해볼까? 저건 좀 피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해보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의 능력도 향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기개발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세상과 나의 무한한 상호작용 속에서 나를 깨닫고 세상을 해석하는 끊임없는 배움을 지속하는 것,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나의 삶이 잘 관리가 안 된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 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미라클 모닝도, 운동도, 명상도, 독서도 아닌 바로 다이어리, 즉 일기 쓰기입니다. 기록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자기개발 툴은 자신을 파악한 뒤에 적당히 취사 선택해서 해도 될 뿐더러 혼란스러운 자신에게 뭘 더 추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본질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에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리가 중요합니다. 다이어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불편함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종이 다이어리를 쓰는 경우입니다. 저도 많이 써봤는데 하나하나 쓰고 돌아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보기가 힘들고, 손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무리가 가고 힘들고, 내용이 길어지면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기 쓰는 게 일이 되는 것 같아서 힘들다. 그리고 일단 쓰긴 했는데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플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종이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은 핸드폰에서 어플 같은 걸 다운받아서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플이기 때문에 타이핑이나 이런 걸로 쓰는 것 자체는 편하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 어플 특성상 다이어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있어서 오늘 거 봤다가 내일 거 보려면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기록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는데 나중에 보기가 역설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법들을 찾다가 이런 것까지 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 블랙 저널이라고 있어요. 직접 자기가 칸을 나눠서 자라 볼펜 같은 걸로 직접 칸을 나눠가지고 다이어리나 메모 플랜을 작성해보는 것이죠. 이 방법은 참 유용하긴 하나 손으로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진입장벽이 있고 한번 귀찮아지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작성과 회고를 모두 편하게 노션 다이어리입니다. 다른 여러 다이어리 템플릿들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대부분 어플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번 클릭해야 돼서 오히려 쓰기가 불편해집니다. 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편하고 실용성이 있는가죠. 지금부터 그러면 제 노션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와주세요. 노션 템플릿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쓰실 때는 링크를 받으셔가지고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른 다음에 복제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다가 바로 요거 종이 2장 겹쳐있는 모양의 복제라는 거 있을 테니까요. 그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가져가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노션 템플릿은 중점을 둔 게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얼마나 쉽게 작성하고 쉽게 돌아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을 설명드리면 여기 플리즈 리드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써져 있고요. 영상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풀진 않을게요. 첫 번째는 무드 미터라는 건데요. 이걸로 추후 다이어리를 작성할 때 오늘 나의 감정이 어느 파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색깔을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는 포모도로 타이머인데요.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너무 늘어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오히려 손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딱 10분 정도만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직전이 아닌 씻고 나와서 바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타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10분이 지나면은 타이머가 울리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 리셋이 되고요. 이건 그냥 타이머 용도로 사용하라고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사용 방법은 Go to Write에 있는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오늘의 날짜, 작성 여부, 오늘의 기분 이 부분에서 아까 무드미터를 참고해서 오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략한 하루, 오늘의 질문, 사건, 감정, 피드백이 있습니다. 일기를 많이 쓰지 않았거나 기록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간략한 하루만 이용하시는 걸 제가 또 추천드립니다. 간략한 하루에 그냥 쓰고 싶은 걸 뭐 한 줄이든 한 단어든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게 좀 훈련이 되셨다 하면은 오늘 나에게 던져볼 질문 같은 걸 적어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왜 스파게티를 좋아할까? 이런 가벼운 질문 혹은 무거운 질문까지 다 해보는 거고요. 오늘의 사건은 있었던 사건들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기록할 만한 걸 적어두는 겁니다.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나의 총체적인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 되고요. 오늘의 피드백, 이게 저는 질문과 피드백을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피드백은 그래서 내가 더 생각해 볼 점이라던가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해서 그 행동이 좋았다면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보자. 혹은 그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고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감정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겠다. 혹은 가볍게 스파게티가 정말 맛있어서 좋았다 라고 하면은 나는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스파게티도 좀 먹어보면 괜찮겠다 라는 거를 써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담 느끼시지 말고 그냥 간략한 하루를 쓰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칸들은 그냥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일기를 쓰면은 옆에 추가되게 되는데요. 제가 테스트 일기, 오늘의 일기 이렇게 두 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ing라고 써져 있죠. 오늘 쓰고 있는 일기만 여기 뜨게 됩니다. 하루 중간에라도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씻고 나서 바로 썼더라도 자기 전에 내용을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쓰고 있는 거의 현황만 보는 탭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들어가서 작성 중을 작성 완료로 바꿔주시면은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아카이브와 데이터 공간인데요. 이번 주, 저번 주, 이번 달, 저번 달에 쓴 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번 주에 쓴 항목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보시면은 저번 주와 저번 달 항목들이 다 자동으로 정리가 돼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저번 달 혹은 좀 오래전에 쓴 일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칸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칸에서 전체 일기를 볼 수 있는데요. 날짜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가 되니까 내려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제가 정말 이용하기 편하고 쓰기 편하고 돌아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그럴 겁니다. 일기를 작성하시려면 파란 화살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쓰다가 멈췄다가 다시 쓰고 싶으면 ing 탭에 들어가 있는 일기를 누르시면 되고 이번 주랑 저번 주 그리고 막 이번 달 저번 달 일기를 돌아보고 싶으시면 아카이브의 화살표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기가 뜨게 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기가 얼마나 길든 간에 한 번에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만큼 작성하시지 않겠지만 아까 어플에서 일기 보기가 있는 경우에도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했던 점을 노션을 이용해서 해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페이지에 들어온다.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 일기 작성 버튼을 누른다. 오늘의 기분을 체크하고 간략한 하루에다가 적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는다. 질문, 사건, 감정, 피드백의 경우에는 더 자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카드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쓴 일기를 돌아보고 싶다면 This Week에 들어가서 쓴 일기를 쭉 확인하면 된다. 네, 잘 보셨나요? 지금 이 노션 다이어리를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다이어리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 파악하고 나면 그 뒤에 단계가 이제 실용적인 자기개발 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는 걸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플래너 짜는 법을 배우면 되고 내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머리가 평소에 좀 복잡해 하면은 명상을 한번 배우고 삶에 도입해보고 수면 시간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평소에 활동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하면은 운동을 적용하면 되고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내 삶에 닥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면은 독서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자기개발 실용적인 툴도 제작 계획 중에 있고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떤 행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들도 계속 만들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프 카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